안녕하십니까. 페이버TV 건강전도사 우성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페이버 건강 리서치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단백질 섭취와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단백질은 매크로 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음식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 종류만 해도 수십만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효소나 호르몬을 만들고요.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긴 사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끊임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미노산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요. 이 아미노산은 벽돌처럼 소모된 단백질을 또 대체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단백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또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학계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단백질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몇 개가 부족한 식품군으로 제일 낮은 단백질로 분류되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채식주의자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나?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선이해를, 이러한 편견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연구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두룩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 낮은 단백질로 인식되었던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건강한 형태의 단백질이며 안정적인 단백질 영양원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제가 한 연구 결과를,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코넬대학교 명예교수로 40년 이상 영양학과 건강 분야에서 식이요법과 암에 대해서 연구했던 콜린 캠벨 박사가 소개한 연구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요, 실험지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똑같은 양의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죠.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똑같은 양의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A 집단은 동물성 단백질을 한 20% 정도 섭취를 하고요. B 집단은 5%만 단백질 섭취를 섭취하도록 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집단, B 집단 똑같이 발암물질을 투여하고요. A 집단은 동물성 단백질을 20%, B 집단은 5%만 섭취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한 것이죠. 연구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요, 100대 0이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20%가량 섭취한 모든 실험쥐는 간암에 걸렸고요. 5% 남짓 섭취한 쥐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았을 때 우리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암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발암물질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이 어느 정도나에 따라서 이 암이 발현을 넘어서 촉진되고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에 근육을 키우겠다면서 하루 섭취량의 1.5배, 2배까지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도 알려주는 연구 결과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암 환자 발생률은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과 같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70년대 강남에서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강남 지역에서 유독 고기를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달리 강남에서만 대장암, 유방암 등과 같은 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이 발병률 그래프는 타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는데요. 잦은 육류 섭취가 강남에서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일치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 답입니다. 인간은 채식 동물 중에서도 가장 긴 소장과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상대적으로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육식동물은 육류를 먹게 되죠. 고기는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인간은 치아 구조로 보나 내부 장기의 형태로 보나 채식에 훨씬 부합하는 인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20%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던 쥐들이 100%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을 20%가량 섭취한 쥐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발암물질을 투여하는 상황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은 어떠한 암의 성장도 촉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암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붉은 고기류의 하루 섭취량을 50g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한 번 먹으면 200g, 300g 한 근씩 먹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고기는 누군가가 사주면 먹자. 내 돈 주고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가급적으로 줄이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먹더라도 완전 고기 위주의 메뉴 선정, 갈비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한우집 등등 이런 완전 고기 위주의 메뉴 선정은 한 달에 2회 정도, 정말 많아도 일주일에 1회를 넘기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단백질 섭취는 검증되고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소개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양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질이며 우리 몸에 필요한 절대적인 단백질 양의 대부분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건강하며 안전하다는 것도 다시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플러스 건강전도사의 추천 제품 이론 플러스 프로틴은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변질될 염려가 없고 벌크 형태가 아니라서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에 식이섬유까지도 든든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론 플러스 프로틴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식물성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론 플러스 페이버 TV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